강세영은 26의 나이에 이미 군에서 소령 계급장을 단 특수부대 요원이었다. 그녀가 속해 있던 곳은 바로 대한민국 최정예라 불리는 707 특임단. 새벽 5시에 시작되는 지옥 같은 체력 훈련, 적진 깊숙이 침투해 동료를 구출하는 실전 작전, 그리고 수많은 생사의 기로. 그 모든 순간이 그녀를 강철 같은 인간으로 단련시켰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를 점점 가족과 멀어지게 만들기도 했다. 부산 해운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님은 딸이 총을 들고 전장을 누비는 삶을 결코 바라지 않았다. 어머니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늘 말했다. 세영아, 넌 교사가 되어야 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훨씬 값진 일이란다. 부모님의 바람은 집요했고 결국 세영은 조건부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다. 대령으로 진급하지 못한다면 즉시 전역하여 교사의 길을 걷겠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늘 불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군인으로서의 삶은 분명 자부심을 주었지만 동시에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은밀한 열망 또한 잊히지 않고 있었다. 707 특임단의 기억은 언제나 극한의 순간으로 가득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뛰던 구보, 진흙탕 속에서 몸을 던지던 유격훈련, 그리고 총성 속에서 떨어지는 동료의 비명. 그녀는 적을 제압하는 법과 두려움을 꺾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의 습관이 몸에 배었다. 모든 상황을 전술적으로 분석하고 위험 요소를 먼저 제거하는 태도였다. 사회생활에서는 다소 불편한 이 습관이 그녀를 다시금 시험대 위에 올려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번역을 앞두고 세영은 임용고시에 도전했다. 낮에는 훈련, 밤에는 교사 자격 공부. 총 대신 분필, 작전 브리핑 대신 수업 계획안, 군화 대신 구두. 굳은 살 박힌 손가락으로 화학 반응식을 적어내려가며 그녀는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다. 어머니는 딸이 임용시험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 역시 내 딸이야. 이제야 제자리를 찾는구나.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 눈빛엔 안도와 기대가 섞여 있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세영은 복잡한 심정으로 편지를 접었다. 기쁨보다 더 크게 다가온 것은 알 수 없는 불안이었다. 그녀가 배치된 곳은 부산 해운대의 한 고등학교. 그러나 검색을 해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쏟아졌다. 학교 폭력, 잦은 언론 보도, 높은 교사 이직률, 그리고 폐교까지 거론되는 어두운 평가. 특수부대에서 적진에 뛰어들던 순간보다도 더 큰 두려움이 그 작은 화면 속 글자들에서 밀려왔다. 첫 출근 날 아침, 세영은 거울 앞에 섰다. 강세영, 넌 707 특임단 출신이야. 어떤 상황도 버텨냈잖아. 이 정도에 흔들리면 안 돼. 스스로 다짐했지만 심장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학교 교문 앞, 그녀를 맞이한 건 담배의 연기였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대놓고 담배를 피우며 그녀를 힐끗 쳐다봤다. 복도에서는 욕설이 난무했고 교실 문틈 사이로는 카드게임과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곳은 배움의 터전이 아니라 전쟁터에 가까웠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지친 얼굴의 교사들이 무표정하게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박미경이라는 국어교사가 속삭이듯 말했다. 여긴 각오 단단히 하셔야 돼요.
버티기 쉽지 않을 겁니다. 세영은 첫 수업을 위해 교실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충격적인 장면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내리치고 있었던 것이다. 주위 학생들은 마치 일상인 듯 웃고 있었고 몇몇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다. 세영이 개입하자 가해 학생은 비웃듯 말했다. 선생님, 여기선 선생님도 우리한테 함부로 못해요. 그 말은 그녀의 귓가에 총성처럼 울려 퍼졌다. 수업은 더 큰 혼란이었다. 학생들은 대놓고 떠들거나 자고 있었고 뒤편에서는 카드놀이가 한창이었다. 그녀가 칠판에 화학 반응식을 적으려 하자 지우개가 날아와 분필가루가 흩날렸다. 선생님, 화학이 우리한테 무슨 소용 있어요. 졸업하면 다 쓸모없다니까요. 웃음소리와 조롱이 교실을 메웠다. 점심시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복도 한쪽에서 무리지은 학생들이 겁먹은 1학년을 둘러싸고 돈을 갈취하고 있었다. 중심에 선 건 박도연이었다. 야, 오늘 점심값은 내야지. 안 그러면 내일부터 학교 생활 힘들어질걸. 세영이 다가가자 도현은 비웃으며 말했다. 선생님도 여긴 처음이잖아요. 괜히 끼어들지 마세요. 그 순간 세영은 자신이 더 이상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또 다른 작전의 한가운데 서 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자취방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다. 707 특임단에 첫 배치되던 순간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택했던 길, 그리고 첫 실전에서 동료를 구하던 기억. 중령 김상현이 그녀에게 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세영아,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야.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지. 너라면 할 수 있어. 책상 서랍에서 꺼낸 사진 속 자신은 누구보다 당당하고 강했다. 그러나 지금의 자신은 거대한 무력감에 짓눌려 있었다. 학교는 국가의 적보다 더 다루기 어려운 상대였다. 하지만 특수부대에서 배운 건 하나였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다시 다짐했다. 강세영, 넌 지금까지 어떤 전장에서도 물러나지 않았잖아. 이번에도 끝까지 버텨. 학교는 새로운 전장이었고 학생들은 구해야 할 동료였다. 첫날의 충격적인 경험은 강세영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복도에서 들리던 욕설, 박도현의 비웃음, 학생들의 냉소 어린 눈빛, 그 모든 것이 군 시절 느꼈던 적의 위협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압박이었다. 특임단에서는 언제나 명확한 목표와 명령 체계가 있었고 동료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녀 혼자였다. 교사들은 체념했고 학부모는 외면했으며 학생들은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교실을 마음껏 휘젓고 있었다. 세영은 교무실 한 구석에 앉아 교사들의 대화를 흘려들었다. 오늘도 수업 망했어. 그냥 버티다 가야지 뭐. 학부모들도 포기한 지 오래야. 괜히 건드리면 더 시끄러워.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미 교육자로서의 열정은 사라지고 피로와 무기력만 남아 있었다. 그 순간 세영의 눈앞에 군 시절 김상현 중령의 얼굴이 떠올랐다. 작전에는 반드시 돌파구가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그 말이 다시금 심장을 두드렸다. 점심을 마친 후 세영은 교실을 조용히 살폈다. 눈에 띄는 건 두 사람, 박도연과 최민규였다. 도현은 분명 무리의 리더였고 금품 갈취와 폭력을 주도했다. 민규는
이사장의 아들이라는 배경을 방패 삼아 교사들을 협박하고 있었다. 이 두 축이 무리를 움직이고 다른 학생들은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세영은 노트를 꺼내 학생들 간의 관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누가 누구와 친한지, 누가 리더인지, 누가 억지로 끌려다니는지, 마치 군에서 하던 정보 분석 작업 같았다. 전투에서는 적의 전력과 배치를 파악하는 것이 승리의 첫걸음이었다. 학교도 마찬가지였다. 다음 날, 사건은 곧 찾아왔다. 복도 끝에서 또다시 금품갈취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번에는 1학년 여학생이 피해자였다. 도현과 무리가 그녀를 벽에 몰아세우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었다. 세영은 단호히 다가갔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도현은 비웃었다. 선생님, 또 끼어드세요. 여긴 우리 방식이 있어요. 그녀는 눈빛을 곧게 세우며 말했다. 이건 방식이 아니라 범죄예요. 당장 멈춰요. 그 순간 도연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의 기세가 다른 교사들과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곧 비웃으며 물러섰다. 좋아요. 그럼 선생님이 책임지시죠.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 위협 섞인 말은 분명 도전장이었다. 교장실로 데려간 뒤 세영은 교장 오민석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교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나도 다 알아요. 하지만 이사장 쪽 압력이 심해서 문제 학생을 제재하면 곧바로 항의가 들어옵니다. 세영은 단호히 말했다. 교장 선생님, 저는 군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적을 방치하면 피해는 더 커집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학교가 무너집니다. 저를 믿고 지원해 주십시오. 오장은 잠시 그녀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다른 교사들과 달리 꺼지지 않은 불꽃이 보였다. 좋습니다. 이번만은 제가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수업. 예고했던 반격이 시작됐다. 학생들은 책상을 두드리고 떠들며 수업을 방해했다. 누군가는 음악을 크게 틀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칠판에 낙서를 했다. 심지어 민규는 자리에서 일어나 뻔뻔하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이 학교 이사장이신 거 아시죠? 괜히 잘못 건드리면 곤란해질 거예요. 학생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세영을 비웃었다. 그러나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히 말했다. 그래요. 네 아버지가 이사장이라면 더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니? 네가 잘못하면 학교 전체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걸 알아야 해. 진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 수업이 끝난 뒤 세영은 홀로 교실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상황은 단순히 학생 몇 명의 문제가 아니었다. 구조적인 부패와 무관심이 얽혀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개인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연대가 필요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옛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특임단 시절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선 후배들, 그리고 경찰서에 근무하는 지인.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자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영아, 혼자 싸우지 마. 네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도와줄게. 그 한마디에 힘이 솟았다. 며칠 뒤 세영은 첫 번째 심리전을 펼쳤다. 도현과 무리가 교실을 장악하려 들자 그녀는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았다. 안에는 학교 기록, 학생 상담 자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집한 정보가 빼곡히 들어있었다. 박도현. 네가 해온 일들 다 알고 있어. 금품 갈취, 폭행, 심지어 수상한 거래까지. 증거는 충분해. 도현의 얼굴이 참백해졌다. 주변 학생들도 술렁였다. 지금까지는 교사들이 겁을 먹고 물러났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세영은 차분히 말했다. 이제 선택해. 여기서 멈추고 새롭게 시작할 건지 아니면 경찰서로 갈 건지. 침묵이 흘렀다. 도현은 이를 악물었지만 결국 한 발 물러섰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도 많아. 내일부터 당장 바꾸도록 해.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학생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난 게 아니었다. 그날 저녁 세영은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둑한 해운대 바닷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불안으로 무거웠다. 도현과 민규가 이렇게 쉽게 물러설 리 없었다. 분명 더 거센 반격이 올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작은 희망의 불빛이 보였다. 몇몇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금품 갈취 장면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변화의 조짐이었다. 세영은 노트에 굵은 글씨로 적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학교라는 전장에서 그녀의 두 번째 작전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박도연과 최민규가 일시적으로 물러선 뒤 며칠, 해운대 고등학교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복도에서는 거친 농담과 욕설이 오갔지만 그 속엔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이 감돌았다. 학생들은 속으로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했고 동료 교사들조차 불안한 눈빛으로 세영을 바라보았다. 강 선생님, 조심하세요. 도연이가 그냥 물러날 애가 아니에요. 국어교사 박미경이 걱정스럽게 귀뜸했다.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각오가 서 있었다. 며칠 뒤 점심시간, 복도를 지나던 세영은 갑작스러운 소란을 들었다. 야! 올라갔다! 옥상에 올라갔어! 학생들의 외침에 순식간에 인파가 몰려들었다. 세영이 달려간 곳은 옥상 출입문. 그곳에는 김지지훈이라는 1학년 학생이 난간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바람에 머리칼이 흩날리고 그의 손은 떨고 있었다. 지훈아,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세영이 조심스레 다가갔다. 하지만 지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다. 전부 끝내고 싶어요. 매일 괴롭힘 당하고 돈도 뺏기고 이제 버틸 힘이 없어요. 순간 세영의 뇌리에 택임단 시절의 기억이 스쳤다. 폭발음이 울리던 전장에서 부상병이 나를 두고 가라고 외치던 그 장면. 그녀는 그때처럼 단호하게 외쳤다. 지훈아, 포기하지 마. 네 잘못이 아니야. 지금 필요한 건 도망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거야.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두려움에 몸을 떨고 있었다. 세영은 심호흡을 하고 군 시절 배운 협상 기술을 떠올렸다. 위기 상황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먼저 공감해야 한다. 나도 옛날에 그랬어. 다들 반대했고 나 혼자 외로웠어. 하지만 버텼더니 길이 보였어. 지훈아, 너도 할 수 있어. 그녀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긴 정적 끝에 지훈은 마침내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학생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세영은 지훈을 안전하게 끌어내렸다. 그 사건은 학교 전체를 뒤흔들었다. 학생들은 처음으로 교사가 자신들을 진심으로 지켜주는 모습을 보았다. 일부는 강 선생님이 진짜 다르다며 술랑였다. 하지만 동시에 도현과 민규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그날 저녁 세영은 지훈과 상담을 했다. 지훈의 집안은 어렵고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집을 나갔으며 어머니는 식당 아르바이트로 두 아이를 겨우 먹여 살리고 있었다. 돈이 필요했던 지훈은 도현 무리에 휘말려 잡일을 하다가 결국 희생양이 된 것이었다. 선생님,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다. 세영은 부드럽게 말했다. 방법은 있어. 정당한 길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녀는 학교의 장학제도를 알아보고 도서관 사서 보조 아르바이트를 지훈에게 연결해 주었다. 작은 변화였지만 지훈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희미한 빛이 떠올랐다. 그러나 도현과 민규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옥상 사건이 세영의 승리로 끝나자 그들은 다시 새를 규합하기 시작했다. 복도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졌다. 강 선생님이 우리를 경찰에 넘기려고 한대. 교장도 강 선생님 편이래. 학생들의 불신은 점점 커졌고 결국 수업 시간에는 집단 저항이 벌어졌다. 20명 가까운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떠들고 책상을 두드리며 세영을 조롱했다. 민규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흔들며 말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한테 지금 연락했어요. 곧 선생님은 여기서 잘리실 거예요. 순간 교실은 환호성과 웃음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세영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히 칠판에 숫자 하나를 적었다. 250만 원. 이게 뭔지 아니? 학생들이 의아해하자 그녀는 이어 설명했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평생 더 벌 수 있는 돈 차이야. 한 달로 치면 약 50만 원. 너희가 지금 포기하면 매달 50만 원을 버리는 거야. 교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도연이 비웃으며 말했다. 우린 돈을 다른 방법으로 벌 수 있어요. 훨씬 빨리. 서영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불법적인 방법 말이지. 그럼 교도소에서 보내는 시간도 계산해보자. 10년을 잃으면 네 인생에서 얼마가 사라질까? 그 말에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멎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불안한 눈빛에 보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세영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창밖에는 해운대 바다가 붉게 물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이 싸움은 단순히 학생들과의 전투가 아니야. 이 사회의 무관심, 가정의 상처, 권력의 부패, 모든 것이 얽혀 있는 전장이지. 그녀는 작전 노트를 펼쳐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이제는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변화의 전략이 필요했다. 학생들을 적으로만 보지 않고 동료로 끌어들이는 길. 그것이 진짜 승리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직감했다. 도현과 민규가 곧 더 거센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결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밤 세영은 책상 서랍에서 특임단 시절 받은 훈장을 꺼내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수많은 위기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증거였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강세영,
넌 군에서 동료를 지켰다. 이제는 학생들을 지켜야 한다. 이 전장은 총 대신 분필을 든 싸움터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다.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옥상 사건 이후 학교의 분위기는 잠시 흔들렸다. 학생들은 강세영이 보여준 단호함과 동시에 진심 어린 호소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박도연과 최민규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들의 권위를 더욱 세우려 했다. 며칠 뒤 복도에는 새로운 낙서가 가득했다. 강세영 아웃. 여긴 우리 구역이다. 교사들조차 눈살을 찌푸렸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다. 그만큼 두 학생의 세력은 강했고 학부모와 이사장의 배경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세영은 더 이상 혼자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임단 시절에도 개인의 힘이 아니라 팀워크가 승부를 결정했다. 그녀는 먼저 동료 교사들에게 다가갔다. 여러분, 그냥 버티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해요. 처음엔 냉소적인 반응이 돌아왔다. 강 선생님, 우리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더 큰 문제만 생기더라고요. 이 사장이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세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실제 통계를 보여주었다. 최근 한 달간 학교 폭력 신고가 줄어들고 있어요. 옥상 사건 이후 몇몇 학생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모으면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제야 몇몇 교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특히 박미경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강 선생님, 이번만큼은 저도 도와드릴게요. 동시에 세영은 학생들 속에서도 변화를 모색했다. 옥상에서 구한 김지호는 점점 다른 아이로 변해갔다. 도서관 아르바이트와 장학제도의 도움을 받으며 그는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훈은 수줍게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저 수학 문제집 다 풀었어요.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절망이 아닌 새로운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다. 세영은 마음속 깊이 감동을 느꼈다. 지훈아, 네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지훈의 변화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파급력을 주었다. 야, 지훈이 요즘 달라졌더라. 공부도 한다는데? 선생님이랑 따로 뭐 하는 것 같던데? 작은 불씨가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박도현은 가만히 두지 않았다. 그는 민규와 함께 교실을 점령하고 학생들을 선동했다. 강 선생님은 우리를 망치려고 해. 경찰까지 끌어들이려 하고 있어. 지금 가만히 있으면 우리 다 잡혀간다. 그들의 선동에 따라 일부 학생들은 더욱 과격해졌다. 수업 중엔 일부러 소란을 피우고 심지어 세영의 자리 위에 협박성 쪽지를 두고 갔다. 선생님, 조심하세요. 다음은 더 크게 갑니다. 위협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세영은 두려움 대신 차분히 대응했다. 그녀는 경찰서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을 취해 학교폭력 담당 경찰관과 비밀리에 협조하기 시작했다. 또한 교육청의 보고라인도 가동했다. 단순한 개인 싸움이 아니라 제도적 대응을 준비한 것이다. 이번에는 정식 절차대로 갑니다. 증거도 이미 충분해요. 세영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동시에 그녀는 학생들의 관심사를 활용했다. 박민수라는 학생은 그림에 재능이 있었지만 도현무리에 휘말려 있었다.
세영은 그를 미술부에 가입시키고 교내 벽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했다. 민수야, 네가 가진 재능은 훨씬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어. 학교를 바꾸는 데 쓰면 어떨까? 민수는 처음에 시큰둥했지만 붓을 들자 눈빛이 달라졌다. 그의 작품이 복도벽을 채우자 다른 학생들도 놀라움과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학생, 이재우는 운동에 소질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늘 싸움에만 에너지를 쏟았다. 세영은 체육교사와 협력해 방과 후 농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재훈아, 네 힘은 상별을 때리는 데 쓰기엔 아까워. 코트에서 땀 흘리면 훨씬 멋질 거야. 재훈은 처음엔 반발했지만 코트 위에서 자신이 인정받는 경험을 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들은 도현과 민규의 권위에 균열을 만들었다. 무리에 속했던 학생들이 하나둘씩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도현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았다. 야, 굳이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난 이제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 불안해진 도현은 더욱 거칠어졌다. 그는 세영에게 직접 찾아와 협박했다. 선생님, 계속 이렇게 나오면 진짜 다쳐요.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세영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도연아, 네가 두려운 건 알겠어. 하지만 협박으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다시 생각해봐. 도연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지만 곧 다시 굳어졌다. 그날 밤 세영은 잠들지 못했다. 책상 위에 놓인 특임단 시절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때도 적진 한가운데서 길을 찾았지. 이번에도 찾을 수 있어. 그녀는 노트에 커다란 원을 그리며 연대라는 단어를 적었다. 학생, 교사, 학부모, 경찰. 이 모든 주체가 함께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가 진짜로 변할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세영은 교무실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다. 박미경, 김태수, 그리고 몇몇 교사들이 모였다. 우린 학생들을 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바르게 봐야 해요. 그들은 구해야 할 동료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교사들의 눈빛 속에 작은 불꽃이 일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조심스레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해운대 고등학교. 무너져가던 전장에 서서히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었다. 정세영의 작은 모임은 점차 힘을 얻었다. 몇몇 교사들이 그녀의 방식에 동의하며 협력하기 시작했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그러나 박도연과 최민규는 마지막까지 저항했다. 강 선생님, 우리를 끝까지 몰아붙이면 진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도연은 여전히 위협적인 눈빛으로 말했지만 예전 같은 확신은 없었다. 이미 그의 무리 중 다수가 세영 곁으로 떠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반 전체가 세영이 수업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은 일제히 의자를 뒤로 밀고 앉아 팔짱을 꼈다. 민규가 앞장서서 선언했다. 선생님, 우린 오늘 수업 안 들을 겁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배신했잖아요. 세영은 미소를 지으며 칠판에 큰 글씨로 적었다. 선택의 순간. 랍태, 오늘은 수업 안 해도 돼. 대신 너희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생각해보자.
그녀의 담담한 태도에 학생들이 술렁였다. 너희가 지금 걷는 길은 어디로 이어질까? 불법과 폭력은 잠시 힘을 준 것 같지만 결국엔 감옥과 절망으로 끝나. 하지만 공부와 노력은 느리고 힘들어도 미래를 열어주지. 교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몇몇은 고개를 돌렸지만 다른 학생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경찰관 2명과 교장 오민석이 들어왔다. 세영이 미리 요청한 지원이었다. 학생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얼어붙었다. 학생 여러분, 집단으로 교사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경찰관의 단호한 목소리에 학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규가 황급히 말했다. 선생님, 경찰까지 부르는 건 너무하잖아요. 세영은 조용히 대답했다. 너희가 멈추지 않으니 어쩔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어.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그 말에 망설이던 도현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그의 한마디가 신호탄이 되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사과했고 끝까지 버티던 민규조차 결국 무릎을 꿇듯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학교의 공기는 달라졌다. 복도에서 들리던 욕설은 줄어들었고 교실엔 다시 책 읽는 소리와 토론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현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겠다며 학교를 떠났고 민규는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반항하며 스스로 변화를 선택했다. 무엇보다도 김지훈의 변화는 다른 학생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그는 장학금을 받으며 수학 성적을 급격히 끌어올렸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박민수는 벽화 프로젝트로 지역 미술대회에서 수상을 했고 이재훈은 농구대회에서 AMP를 차지하며 자신감을 얻었다. 교사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박미경은 세영에게 말했다. 강 선생님 덕분에 저도 다시 교직의 보람을 느끼게 됐어요. 김태수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우리도 학생들을 믿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달라졌다. 그동안 불신과 체념으로 가득했던 민원은 줄어들었고 대신 감사의 인사가 늘어났다. 학기 말 성과 발표회에서 세영은 지난 몇 달의 변화를 보고했다. 학교 폭력 발생률 80% 감소. 학생 출석률 90% 이상 향상. 교사 이직률 제로 달성. 학부모 만족도 대폭 상승. 교육청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강재영 선생님,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다른 학교에도 이 사례를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영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단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모든 교사와 학생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세영은 학교 옥상에 올라섰다. 몇 달 전 지훈이 위태롭게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때와는 달리 지금의 옥상은 평화로웠다. 운동장에선 학생들이 웃으며 농구를 하고 있었고 교실에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훈장을 꺼내 들었다. 특임단 시절 받았던 표창장이었다. 그땐 나라를 지키는 게 사명이라고 믿었지. 하지만 지금은 학생들을 지키는 게 내 사명이야. 눈가가 뜨거워졌다. 군인으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교사로서의 새로운 전장이 시작된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세영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아빠, 저 잘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변했어요. 학교가 달라졌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눈물 섞인 웃음이었다.
역시 내 딸이야. 처음부터 교사가 천직이라고 믿었어.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도 덤덤하게 말씀하셨다. 세영아,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겠다. 우리도 더 이상 걱정 안 한다. 그 말에 세영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새학기를 앞두고 거울 앞에 선 세영은 몇 달 전과는 전혀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자신감과 사명감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강세영, 넌 이제 진짜 교사다. 전장의 여전사가 아니라 학생들의 멘토로서 싸우는 교사.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교실에서 승리한 전사로 기억될 것이다. 총 대신 분필을 든 교사. 적 대신 학생들을 구하는 멘토. 새로운 전장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길을 찾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